가오슝 여행의 총정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대만 감성 내끈 것 같아. 그리고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께 인기가 많구나. 제가 이번에 가오슝 여행하면서 복병이 하나 있었어요. MZ들의 성지. 정말 대만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곳이요. 제가 딱 5곳만 추천을 드릴게요. 엄격 선별입니다. 이런 건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하는 게 또 좀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이어서 또 혼자서 대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는 대만 타이베이를 다녀왔었는데 올해는 대만의 가오슝 그리고 타이난을 함께 다녀왔어요. 제가 대만 감성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다녀왔고 핵심만 탁탁 집어드리는 가오슝 여행의 총정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제가 작년에 대만 타이베이 다녀오면서 총정 영상 1편을 올렸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면 더욱더 이해도가 높아지실 것 같아서 중복되는 내용은 최대한 빼고 가오슝 위주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가장 먼저 총정 영상에 빠질 수 없는 총 비용인데요. 저는 이번에 가오슝을 7월에 다녀왔고 5박 6일 기준으로 다녀왔거든요. 부산에서 가오슝까지 총 3시간이 걸리고요. 에어 부산으로 왕복 27만원, 그리고 숙소는 제가 5박을 했는데 두 군데 숙소에서 숙박을 했어요. 첫 번째 숙소 3박 21만원, 두 번째 숙소 2박 36만원, 항공과 숙박료 총 84만원이 나왔고요. 여기다가 개인 경비, 저는 해외여행 혼자 갈 때 대부분 물가가 엄청 비싸지 않은 한 하루에 10만원 정도로 책정을 하거든요. 5박 6일이지만 마지막 날은 빨리 오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50만원 정도로 준비를 했고 딱 그 정도, 거의 8천원 남기고 다 썼습니다. 그래서 총 비용은 134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저는 이번에 5박 6일을 다녀오면서 가오슝에선 좀 여유롭게 여행을 하고 타이난에서는 상간리 투어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로망을 다 이뤘거든요. 여유롭고 즐겁게 잘 다녀온 것 같고요. 그럼 이제부터 조금 더 세세하게 가오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번에 대만에 가오슝을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제가 작년에 타이베이 여행에서 대만에 푹 빠져가지고 혼자 오기 너무 좋고 음식도 입에 참 잘 맞다. 일도 하면서 영상도 찍고 편집도 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하고 도시의 느낌도 낼 수 있으면서 휴양지 감성도 느낄 수 있는 곳이 대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이베이를 한 번 더 갈까 하다가 가오슝을 가게 되었고요. 간략하게 가오슝의 장단점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가오슝이 어디냐? 가오슝은 대만의 아래쪽 지방에 있어요. 타이베이가 서울 수도권이라고 했을 때 가오슝은 대만의 부산의 느낌, 공항도 있고 도심의 느낌이 나지만 타이베이보다는 좀 작은 도심이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5박 6일 거의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느낀 거는 타이베이의 약간 미니 버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오슝의 장점 1번, 바닷가가 가깝다. 대만이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바다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가오슝에서도 도심에서 차로 한 15분, 20분만 가도 바다가 나오고요. 대부분 가오슝 여행 가시면 꼭 들르시는 치진섬 같은 경우도 도심에서 배로 5분 거리에 있는 섬이에요. 접근성이 간편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오슝의 장점 1번입니다. 그리고 2번, 두둥. 대만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있을 거 다 있는 느낌. 이게 어떤 뜻이냐면 타이베이보다는 확실히 작아요. 도시도 작고 규모는 작지만 그 작은 규모에도 있을 건 다 있는 느낌. 관광지도 있고 맛집도 있고 쇼핑센터도 있고 휴양지도 있고 다 있는데 규모가 조금은 작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대만 여행에 나는 한 번 딱 갈 거다. 3박 4일 동안 대만의 매력을 확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타이베이를 먼저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타이베이가 대만의 정석의 느낌? 그런데 이제 나는 타이베이 한번 경험해봤어. 너무 좋아. 대만 감성 내끈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다음 여행지로 가오슝 너무 괜찮은 것 같고 가오슝이랑 타이난 같이 묶어서 가기가 좋아가지고 지겨울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장점이 그 근처로 갈 곳이 너무 많아요. 말씀드린 치진섬도 갈 수 있고요. 차로 조금만 가면 소류구라는 그 또 거북이 스노클링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가보지 못했는데 그 거북이들 막 수영하는 그런 스노클링 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그리고 또 차로 조금만 가면 컨딩이라는 전기 스쿠터를 탈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려면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다 하는 것이 가오슝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던 장점은 공항이랑 정말 가까워요. 공항이랑 도심이랑 지하철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하철이기 때문에 가격도 3,600원 정도? 굉장히 저렴하게 왕복을 할 수가 있었고요. 지하철 자체가 쾌적하기 때문에 꼭 택시를 타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택시를 타도 가격이 도심에서 한 12,000원만 주면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가오슝의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좀 여유 있는 대만의 느낌을 느끼고 싶어. 그리고 숙소비도 조금 저렴했으면 좋겠고 나는 디지털 노마드도 하고 싶다. 이번에 워케이션 장소를 어디 가지? 라고 고민하신다면 가오슝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숙박도 저렴하고 갈 곳들이 다 가깝게 있기 때문에
때문에 오전에서 오후 3시까지 정도 일하고 그 이후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에 특화되었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면 가오슝은 장점만 있느냐? 단점도 있겠죠? 제가 생각한 단점, 조금 아쉬운 점은 처음 여행지를 가오슝으로 입문하게 된다면 대만의 매력을 전부 다 느끼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타이베이를 먼저 가지 않고 가오슝을 먼저 갔다면 대만은 약간 이렇게 잔잔한 느낌이구나, 약간은 심심한 듯한 느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타이베이를 먼저 다녀오니까 가오슝이 훨씬 더 한적하고 조금 조용한 느낌에 속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도심에만 계속 머문다면 조금 심심할 수 있다. 대만의 타이베이, 가오슝, 타이난 이렇게 세 도시를 다녀온 저는 이래서 대만은 기차로 여러 도시들을 많이 방문하는구나, 일주일 정도면 이 세 도시 정도는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일주일 정도 가고 싶고 대만을 정말 다 느껴보고 싶다, 도심도 느끼고 싶고 상견례 투어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정도 조금 길게 잡고 세 도시를 다 같이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제가 묵은 두 곳의 숙소를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께 가장 인기가 많은 인스 호텔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인스 호텔에서 총 3박을 예약을 했고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묵으시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1박에 거의 7만 원 꼴이고 굉장히 저렴한 편이거든요. 총 21만 원이 나왔어요. 대만은 숙소비가 생각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10만 원대 아래로 로는 잘 없다라고 느껴지는데 시설도 깨끗해, 입지 너무 좋아, 바로 2분 거리에 패밀리마트 있고 바로 앞에 조식식당 있고 야시장도 5분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위치가 굉장히 좋은 호텔인데 1박에 7만 원이다? 너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왜 한국분들 그리고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께 인기가 많구나라는 걸 가자마자 바로 이해를 했고요. 위치가 좋고 로비에 계신 분들도 꽤 친절하신 편이고요. 층수마다 카드키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보안도 그렇게 무섭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금 밤늦게 한 8시, 9시에 돌아다녀도 큰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많이 무섭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었고요. 굉장히 상큼한 향이 나고 숙소 방 안의 컨디션도 깨끗했습니다. 그렇다고 막 엄청 좋은 호캉스하는 그런 호텔의 느낌은 아니었고요. 비즈니스 호텔의 느낌이고 하지만 창문도 있고 대만에는 창문 없는 호텔도 많기 때문에 창문이 있고 화장실이 크고 책상이 있고 캐리어 들 공간이 넉넉했다 하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소 조금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에어컨 온도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제가 알고 갔었거든요. 미리 알고 갔는데도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7월에 가오슝은 정말 너무너무 덥거든요. 제가 정말 더위를 안 타는 편인데도 숙소에 있으면 이렇게 낮에 빛이 들어오잖아요. 너무 더운데 25도 밑으로 안 내려가. 에어컨을 끌 건가 말 건가는 정할 수 있지만 에어컨 온도 조절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 전에도 좀 더웠고 낮에 있을 때 굉장히 더워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제 친구 중에 더위를 많이 타는 친구가 거기를 갈까 한다면은 안 돼. 너무 더워 할 것 같아요. 나는 좀 시원해야 되는 편인가? 나는 에어컨 바람 온도 조절이 중요한가? 하는 거를 꼭 고려하셔서 숙소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유일한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컸어요. 좀 크리티컬했어. 말고는 사실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고요. 저는 되게 잘 있다 왔습니다. 그리고 인스 호텔은 조식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식은 대만에는 아침 식사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근처에 만두집, 땀빙집, 새우탕면집 이런 곳들 하나씩 도장 깨기 해보시는 것도 즐거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호텔은요, 그리트인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요, 처음 소개드린 인스 호텔에서 걸어서 한 2분 거리? 그냥 도로변에서 길만 건너는 곳이에요. 입지가 같고요. 제가 왜 이렇게 숙소를 같은 곳에 두 개를 잡았냐면 연박 5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박, 2박 이렇게 따로따로 잡았는데 어찌됐든 가오슝의 제일 중심가 쪽이긴 해서 입지는 동일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트인 숙소는 2박에 36만 원이었으니까 1박에 18만 원 정도거든요. 거의 인스 호텔의 2.5배 가격이에요. 가격이 꽤 비쌌다. 대신에 조식 포함이고 조식도 꽤 잘 나옵니다. 조식 식당이 밥, 빵, 대만 요리들 그리고 대만 음식 못 먹어도 먹을 수 있는 카레랑 밥, 곰탕 이런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조식이 좀 야무지게 잘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확실히 조금 더 비싼 호텔이잖아요. 그래서 로비부터가 좀 웅장하고 시설이 훨씬 더 좋긴 해요. 그래서 묵는 동안 여기는 내가 호캉스를 할 곳이구나. 여기는 내가 2박 동안 호강을 할 곳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좋았다. 욕조도 크고 샤워실도 크고 숙소가 정말 깨끗했어요. 묵는 내내 쾌적하게 묵었고요. 거기도 카페트가 아니고 약간 그냥 바닥 마루 같은 느낌이라서 먼지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통창에다가 해도 잘 들어와가지고 진짜 대만족. 가격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10만 원 후반대로 갈 수 있는 호텔이
호텔이고 나는 이왕 묵는 거 조금 더 쾌적한 곳이 좋아. 나는 호텔 같은 느낌이 좋아. 호캉스의 느낌을 원해 하시는 분들은 그리트인 가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숙소 자체의 컨디션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트인 가시는 분들은 한 가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대만 콘센트는 110V거든요. 근데 대부분 220V 그대로 쓸 수 있는 곳도 많아요. 근데 그리트인은 무조건 110V라 가지고 110V 대지코가 무조건 필요하다. 만약에 없으면은 1층 로비 내려가셔가지고 빌리시면 되는데요. 보증금 $100 주시면은 쓰고 체크아웃 할 때 반납하면 다시 돌려받는 그런 시스템이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편하게 여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트인의 단점은 가격? 단점은 가격뿐, 장점이 훨씬 많은 호텔이었고 그렇게 저는 5박을 총 묵었습니다. 그리트인 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작업할 수 있는 테이블이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나는 좀 비즈니스 여행을 왔다. 내가 정말 좀 작업할 수 있는 공간, 책상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방 컨디션이나 방마다의 타입을 꼭 확인하시고 방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가오슝 여행하면서 복병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우버인데요. 제가 가오슝이 되게 좀 작은 도심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차라리 스팟마다 다 크면은 좀 내려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애매하게 좀 먼 거리들이 있어요. 걸으면 한 17분, 20분인데 차로는 5분, 3분밖에 안 걸려. 근데 대중교통 이용하면은 막 25분, 30분 걸려. 그러면 이제 뭐 5분 거리인데 기본 요금이니까 우버 타자가 되거든요. 이 우버 4,000원, 5,000원, 만원 이렇게 모으다 보면은 1억이 돼버려. 우버 요금이 1억이 돼. 그래서 제가 둘째 날까지 우버를 좀 흥청망청 쓰다가 이거 아니다,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버스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만에 나는 7월이나 8월에 간다. 대만은 덥고 습하거든요. 20분 동안 걷다가는 정말 쓰러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꼭 이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대중교통으로 너무 애매하다 하시면은 우버 값이 조금 아깝지만 우버를 타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오슝 간 날 첫날부터 배에 땀띠가 날 정도로 너무너무 더웠어가지고 돈 아끼는 거 중요해. 하지만 여러분들의 건강이 더 우선이라는 거 꼭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우산을 챙겨가시면 훨씬 좋아요. 양우산이 이제 나의 그늘이 되어주기 때문에 양우산 있으면 한 10분 정도는 걸어갈 수 있다. 우버는 잘 활용하시면 가오슝에서 굉장히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우버를 미리 까셔가지고 카드 등록을 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 타는 법도 제가 이제 작년 영상에서 소개드렸었는데요. 대만에서는 유바이크라는 어플, 대만의 따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유바이크가 정말 여러 곳에 탈 수 있게 돼 있고 가오슝도 자전거 도로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전거만 타더라도 동네 다 돌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덥지 않은 날은 자전거로 이동하기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유바이크 사용 방법은 사실 블로그에 되게 잘 나와 있어서 블로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번에도 카드 등록해가지고 카드 등록하면 13만 원 정도가 나가요. 보증금으로. 대신에 이제 다 이용하고 나서 반환을 누르면은 거의 한 달 이내로 13만 원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카드 등록하는 거 무서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몇백 원 안 하고 오래 타도 뭐 한 2,000원? 이렇게 나오니까 저렴한 이동수단으로 추천. 다음은요. 가오슝의 맛집 추천해드릴게요. 제가 맛집에 진짜 진심이거든요. 가오슝도 맛집이 많아요. 근데 제 입맛에 좀 잘 맞는 거는 좀 적었습니다. 타이베이보다. 저는 타이베이 가서 정말 신세계였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내 입맛에 잘 맞아?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하면서 정말 모든 게 다 맛있었는데 이번에 가오슝에서는 조금의 아쉬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오슝에서는 제가 딱 5곳만 추천을 드릴게요. 엄격 선별입니다. 첫 번째로는 후덕복이라는 곳인데요. 후덕복은 이미 많은 분들이 가시는 현지인 딤섬 맛집이에요. 샤오롱바오, 창펀, 볶음밥, 만두 이런 것들을 파는 곳인데요. 저는 고기만두랑 새우 완자, 고추 기름 그런 요리를 먹었어요. 제가 이번 여행에서 딤섬 맛집을 3곳을 먹었었거든요. 티모안도 먹고 배달 맛집도 먹고 후덕복도 갔는데 후덕복이 정말 월등하게 맛있었습니다. 맛있는 딤섬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후덕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후덕복이 영업시간이 11시부터 9시까지로 나와 있어요. 근데 8시 넘으면은 약간 칼같이 문을 딱 닫으시더라고요. 저녁 식사하시려면은 6시에서 7시 사이에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여기는 한 번쯤 가볼 만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븐틴 핫팟인데요. 세븐틴 핫팟 여기 완전 MZ들의 성지. 정말 대만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안에 내부가 정말 넓은데도 저녁에 계속 줄 서 있거든요. 4시 넘어가면 줄을 엄청 서 있고 예약을 안 하면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맛집이에요. 그래서 꼭 구글 예약을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여행 시간은 소중하니까. 구성이 1인 핫팟인데 1인분에 한 2만 원 정도예요. 고기도 넉넉하게 나오고 채소랑 정말 넉넉하게 먹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뭐 음료 추가하고 뭐 추가하고 해도 24,000원이면 충분히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가서
가성비도 너무 괜찮고 맛이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 제일 인상 깊은 게 뭐냐 하면은 저는 세븐틴 핫팟을 고를게요. 그래서 여기는 꼭 가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맛집은 제가 첫날 갔던 파볶음집. 여기는 제가 첫날에 갔지만 마지막 날까지 정말 맛있게 먹었다. 인상에 딱 깊이 박혀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또 가고 싶었던 집이기도 하고 뭘 시켜도 다 맛있는 느낌? 대만, 난 좀 중국 요리, 약간 사천 요리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꼭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흰 쌀밥에다가 파볶음 요거 필수고 그 이후로 이제 다른 거 같이 곁들여 드시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맥주랑 꼭 같이 드세요. 네 번째 두둥. 이번에 제가 조식 맛집 가본 곳들 중에서는 흥륜거 만두 제일 맛있었는데요. 흥륜거도 굉장히 유명한 맛집이에요. 현지인 분들도 많고 숙소에서 가까운 곳이고 대신에 아침 식사만 하는 곳이라서 새벽 일찍부터 12시까지인가? 그때까지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침으로 간단하게 만두 먹기 좋은데 정말 큰 찐빵 만두에 안에 육즙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한 입 딱 베어물면은 촉촉하게 약간 샤오롱바오의 찐빵 버전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요거는 한번 드셔봐도 좋겠다 해서 넣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호호미 소보루인데요. 호호미 소보루는 여러 곳에 있어요. 파인애플 번이라고 하는데 이제 소보루빵 사이에 버터가 들어간 거거든요. 개당 한 2,000원 정도 하는 빵인데요. 이거는 보이면 꼭 가셔서 드셔보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오슝에 2가지 지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앙공원 앞에 하나, 그리고 야시장 앞에 하나, 2군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야시장에서는 좀 배부르잖아요. 배부를 때 먹으면 그 느낌이 안 날 것 같아. 중앙공원점 앞에 있는 곳에 가셔가지고 하나 사셔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같이 들고 공원 가셔서 벤치에서 드시는 거, 그게 정말 좋았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코스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스로 제가 한번 코스를 짜봤어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혼자서 갑자기 코스를 짜버려. 우리님들이 친구라고 생각하고 제가 만약에 친구가 가오슝 여행 간다 했을 때 나 일정 못 짜겠어 좀 짜줘 하면은 이렇게 추천해주고 싶다 하는 그 코스를 한번 짜봤거든요. 빠르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1일차에는 숙소 도착하면은 한 3, 4시쯤 되잖아요. 그러면은 짐을 일단 먼저 풀고 맛집으로 추천드렸던 파볶음을 드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어 강에 가서 자전거 타고 조금 놀고 일몰 보다가 까르푸로 갑니다. 까르푸 가서 이제 쇼핑을 좀 해요. 그러고 숙소 와서 짐 던져놔. 첫날 피곤하지만 제일 쌩쌩한 날이잖아요. 이때 체력으로 야시장에 갑니다. 루이팡을 가던 리우얼에 가던 야시장에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그게 이제 1일차. 2일차에는 치진섬 가면 좋은데 꾸덕복 딤섬 맛집 또는 항원 우육면, 제일 유명한 우육면 맛집이죠. 거기를 갔다가 보월예술특구에 갔다가 영국 대사관에 갑니다. 그리고 치진섬 페리 천적장 앞에서 빙수를 한 그릇 먹고요. 그리고 이제 한 4, 5시쯤 느지마키 치진섬에 들어가요. 치진섬 너무 일찍 들어가면 사실 할 거 없거든요. 4, 5시 이렇게 들어가서 전기 자전거 빌리셔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셔도 좋고, 아 나는 자전거 별로 안 탈래 하면은 그냥 걸어서 해변가로 가셔가지고 피쉬앤칩스 먹으면서 선셋을 감상하는 거죠. 하고 한 6시, 7시쯤 나와가지고 저녁으로는 미리 예약해둔 세븐틴 핫팟 가서 맛있게 마라탕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일차도 너무 완벽하게 마무리. 그리고 이제 3일차에는 타이난에 가면 좋은데요. 타이난 또는 소류구 또는 컨딩 이런 근처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눈 떠가지고 흥륜가에서 만두 찐빵 맛있게 아침으로 먹고 타이난 기차를 탑니다. 저는 상견례 투어를 하고 싶으니까 상견례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견례 투어 타이난으로 이제 기차 타고 가요. 기차 타면 한 1시간 걸리고요. 점심쯤 도착을 해가지고 냄비 우동을 먹으러 가요. 상견례 또 하면은 냄비 우동 먹어줘야 되니까. 냄비 우동집은 교통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바로 우버 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우동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안핑지구로 넘어갑니다. 안핑지구도 한 15분이면 가니까 거기 또 상견례에서 먹었던 리즈웨이가 먹었던 그 설탕 꽈배기 하나 먹어주고요. 그러고 타이난으로 돌아와가지고 카페 투어도 하고 히야시 백화점도 구경하고 저녁으로는 도소월 맛있습니다. 도소월에서 두부튀김이랑 면이랑 이렇게 같이 드시고요. 이러고 이제 딱 기차 타고 돌아오면은 한 8시, 9시. 그럼 이제 조금 피곤하니까 취침 또는 맥주 한 잔? 이 정도 딱 해주면은 3일차도 깔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일차에는 공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 아침 먹을 시간 또는 점심 정도 먹을 시간이 있을 텐데 나는 대만 음식 다 잘 맞아 하시는 분들은 아침으로 땀빙 꼭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아 나는 약간 어디 한 곳 놀러 갔다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가오슝 바로 옆에 티무안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아울렛 같은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뭐 놀이공원 같은 것도 있고 쇼핑센터가 싹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셔가지고 조금 둘러보고 밥도 드시고 거기 맛있는 거 많아요. 그래서 맛집 가서 밥 먹고 구경도 좀 하고 이렇게 아이 쇼핑 하다가 공항으로 쓱 가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일정으로 다녀오시면 3박 4일 아주 꽉 차게 알차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내 맘대로 가이드하기.
마지막은 환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번에 대만 갈 때 환전을 하나도 안 했어요. 환전 전혀 안 하고 트래블 원래 카드만 하나 만들어 갔습니다. 가오슝 공항 도착해가지고 거기 메가뱅크가 있거든요. 거기서 트래블 월렛으로 뽑으면 수수료가 면제예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뽑고 만약에 내가 쓰다가 좀 모질한다 하시면 당황하실 필요 전혀 없이 편의점 가시면 ATM기가 있잖아요. 편의점 ATM기에도 트래블 월렛 카드 넣어가지고 그대로 돈을 뽑아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 돈을 뽑아서 쓰기가 굉장히 편하다. 대신에 카드가 안 되는 곳도 꽤 많고 현금이 좀 꼭 필요한 나라이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이 해가지 마시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뽑아 쓰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 제가 대만 여행 총정리 영상을 찍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 뭔가 내가 전달 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찍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또 다녀와 보니까 이것도 알려드리고 싶고 저것도 알려드리고 싶고 이런 건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하는 게 또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깔끔하게 딱 정보만 알려드리고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영상 마지막에 이렇게 총정리 영상 넣는 거 저도 나중에 보면 좀 추억이 되고 정리돼서 또 보기도 좋더라고요. 혼자 대만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가오슝은 가족들이랑 같이 가기에도 난이도가 낮은 나라라서 즐기면서 재밌게 맛있는 거 먹고 다녀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재미난 여행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